네, 안녕하세요. 메이커조입니다. 네, 오늘 3D 프린터 관련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저희 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자작 3D 프린터를 만드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구매하는 게 나을 것인가. 그러니까 또 시작을 할 때 3D 프린터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얼마 정도의 3D 프린터를 구매를 하는 게 좋을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답을 이렇게 딱 내려드릴 수 없는 게 어, 가격은 비싸면은 3D 프린터가 아무래도 좋을 것이고 근데 또 싼 거는 또 싼 만큼 그만큼 가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거는 또 비싸게 돈을 주고 샀는데도 이게 정말 제대로 된 3D 프린터가 맞는가, 아니면은 나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 뭐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저렴하게 3D 프린터를 구매를 해서도 출력되는 걸 보니까 잘 출력이 되는데 내가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 그런 거. 그리고 많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저희 같이 이제 제가 이제 3D 프린터를 자작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놓으면 저 정도 크기의 3D 프린터를 만드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하는 또 궁금증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이 왜냐하면 그 3D 프린터를 만드는, 예를 들면 우리가 3D 프린터를 그 자작으로 만든다 그러면 그 어떤 외관의 그 재료, 뭐 가장 중요한 게 재료이죠. 재료를 재료인데, 재료만 두고 또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작으로 3D 프린터를 만든다 그러면 재료만 있다고 그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그 자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품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약간의 아두이노 그 펌웨어 프로그램을 또 좀 공부를 해야 되고, 기계에 대한 공부죠. 기계에 대한 공부들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왜냐면은 뭐 어느 정도 또 기술이, 이것도 틀린 게 뭐냐면, 내가 그 프린터를 말고 이제 기계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다. 지식이 있고 어떤 뭔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나는 좀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자작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뭐 만들거나 만드는 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또 재료를 구매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 전혀 모른다 그러면은 3D 프린터를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되는 거니까. 간단해 보이지만은 프린터가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뭐 이런 게 구조물에 조립해서 하면은 다 쉽게 될 것 같은데, 간단해 보이지만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 경우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제 경우를. 저는 이제 3D 프린터를 제일 처음에 접한 게 기성에 있는 어떤 제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품도 그렇게 기성에 이렇게 3D 프린터를 나와서 한 제품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이 이제 애니큐빅에서 나온 여기 프린터, 그리고 얘는 또 애니큐빅 메가, 얘는 또 A넷인가? A넷 8, 이렇게 A넷 8 뭐 이렇게 나오는 제품인 것 같은데, 예, 구매는 하고 제가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거의 사용 안 해요. 사용 안 해. 예. 왜 사용을 안 하냐면은, 어, 그거는 이제 제 스타일인 건데, 제 나름대로. 저는 이제 자작을 만들고 싶어서, 자작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만들어서, 내가 만든 걸로 뭔가를 뽑아보고 싶다. 내가 만든 프린터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출력을 해서 뭔가를 만들고 싶다. 약간 생각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기성의 제품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메이커라는 어떤 채널을 만들고 메이커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좀 또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메이커 이왕 할 거면 물론 뭐 쉽게 프린터 사가지고 뭐 출력을 해서 나만이 원하는 것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개념하고 좀 틀리게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만들면서 공부를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성 제품, 내가 프린터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프린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터를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프린터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가 궁금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 프린터를 지금 여러분께서 이게 프린터를 보면은 그냥 이런 구조물 프로파일 각에 이런 레일 달고 기본 제어 달고 그냥 하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물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그 기본적으로 나온 부품들 외에 이런 뭐 프로파일도 얘가 중량이 똑같은 모양인데도 얘가 경량이 있고 중량,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여기 LM 가이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제품인데도 어느 나라에서 생산한 거냐에 따라서 정밀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요. 뭐, 비싼 건 레일 하나에 몇십만 원씩, 뭐 몇백만 원씩 하는 것도 있겠죠. 그 퀄리티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옆에 붙어 있는 볼스크루, 이 볼스크루, 왜 볼스크루 요 정도 크기 하나를 맞추는데, 저는 제가 그 뭐 무대 세트를 제작하고 뭐 가끔씩 기계를 만들고 해서 저희 거래처에서 이제 구매를 하는데,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 뭐 싼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 정도 싼데? 너무 싼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기계를 만들고 공부를 할 때 여기 부품 판매하는 사장님, 저희 거래처 사장님께서 이제 이런 부품들은 이렇게 정밀도가 있고 얘가 이렇게 싼 이유는 뭐 이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싸다. 그리고 이러는 거는 비싼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좀 비싸다.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그리고 또 정밀도도 이렇게 떨어진다. 그리고 또 수명에 따라서 이만큼 또 가격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 이거 하나 요렇게 뭐 그냥 예를 든다면은 볼스크루 하나 요 정도 크기를 하는데 거의 블럭까지 해서 한 18만 원, 20만 원 정도 돈 같아요, 한 줄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거는 그냥 인터넷으로 보니까 되게 싼 것도 저 정도 한 10만 원 내외는 구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제품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어디에서 생산되었고 얼마나 고퀄리티의 제품인가에 따라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걸 금액을 얼마에 정도 했을까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부품값만 따지면은 뭐 제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아요. 저런 거 지금 제가 사용한 것들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제가 아마 애니큐빅이 제가 한 28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28만 원. 그리고 요 옆에 거도 한 30만 원. 얘가 한 18만 원, 20만 원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거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던 게. 근데 들어가는 보면은 기본적인 거 모타하고 모타 외에 뭐 보드, 그리고 노즐, 펜 이런 것, 그리고 저 파워 서프라이는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거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가격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0만 원 미만대에 제어되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미만 되지 않을까. 이 프로파일 다 빼고 제어되는. 근데 프로파일 가격이 뭐 한 이 정도? 이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부속 가격하고 하면은 한 3, 40만 원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LM 가이드하고 이거 볼스크루 가격이 좀 비쌌는데 거의 한 70만 원 정도? 70만 원 가공하고 해서 한 60만 원 정도 잡는다 그러면 한 100만 원 내외, 이 하드웨어 구성하는 데만,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 100만 원 내외, 100만 원 조금 더 될 수도 있어요. 이 토탈 한 150만 원 미만 정도로 해서 재료는 구매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만드는데 거의 한 달 이상, 한 달이 뭐예요? 한 달 더 넘었죠. 공부를 하고 제가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1년 공부한 거 치면은 이거는 뭐 가격이 뭐 수천만 원 이상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작으로 따지면. 근데 다시 만들 때는 이제 좀 더 쉽게 만들겠죠. 근데 1년 정도 혼자서 공부하면서 제가 다른 영상들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왜냐하면 이거 자작 만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 프린트 만들기 위해서 위에
이게 다 3D 프린터 관련된 외국 영상 자료들 보면서 만든 거거든요. 외국 영상 자료들 보면서 예를 들어서 모타에 관한 것도, 모타에 관한 부분도 3D 프린터 기초 공부, 뭐 다른 3D 프린터 그 기계들의 어떤 그 사용 사양들, A넷도 여기 있네요. 이거는 기계 제작에 관한 부분들이고, 3D 프린터, 프린터에 관한 부분들, 뭐 스텝 모터에 관한 것들, 뭐 G 코드에 관한 부분들, 또 뭐 히트 베드에 관한 부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그냥, 왜냐면 공부를 하면서 배울 것도 많아요.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 3D 프린터 산업, 뭐 델타 3D 프린터, 뭐 MKS 젠 보드에 관한 자료들, 슬라이서 프로그램,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죠. 공부를 해요. 그게 단순히 3D 프린터만 만든다는 생각이 아니고, 왜냐하면 3D 프린터를 만들면은 이제 기계적인 구조, 이렇게 모터의 그 컴퓨터 제어에 의해서 움직이면은 어떤 원리, 그런 어떤 기계적인 원리를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3D 프린터를 만드는데 이 많은 자료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3D 프린터를 조립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보시는 거, 이거 3D 프린터 있잖아요. 뭐 이거 한 20만 원 미만대에서 나온 이 3D 프린터 부품만 가지고 이러한 부속품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대로 사용하시고, 이런 프레임 구조들만, 요즘에는 이렇게 그 수정 작업해서 하시는 분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프레임 부분만 내가 원하는, 좀 이제 이 프레임이 좀 약하다 생각이 되면, 이런 어떤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 프로파일로 개조를 해서, 프로파일로 바꿔서 그대로 이런 것들은, 부속품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프로파일만 바꿔서 작동시키기도 해요. 근데 이런 베드판을 이제 좀 더 크게, 이제 얘를 크게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 보드 안에 펌웨어라는 게 있는데, 펌웨어로 수정 작업을 해야 되죠. 왜냐면은 베드판 크기가 아마 얘는 뭐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20에 20 정도, 높이가 뭐 한 30 정도로 출력이 된다. 그러면 내가 크기를, 이 부속품들을 가지고 이만한 크기로 만약에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면, 얘는 지금 크기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 크기에 맞게 설정을 해줘야 되죠. 설정 펌웨어를 여기다가 다시 업로드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런 여기다가 설정을 해서 업로드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들만 하면 돼요. 그런 공부들. 뭐 그렇게 요즘에는 많이 이제 영상으로서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런 그 개조하는 영상들이나 공부하는 영상들 많이 올려놨는데, 크게 이렇게 자세히 보면 돼요.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만약에 이 이러한 그 공부를, 뭐 저는 저와 같이 이제 이렇게 막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막 하면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다시 얘기하지만은, 그냥 저희는 이제 메이커니까 그 기계적인 원리, 스텝 모터, 단순히 그 3D 프린터를 공부하려는 게 아니고, 스텝 모터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아니면은 그리고 아두이노라는 그 것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아두이노를 응용을 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3D 프린터 관련된 좀 더 디테일한, 좀 더 전문적인 자료들을 계속 공부를 하는 거고, 기계하고 또 연관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이 그냥 3D 프린터만 그냥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러한 3D 프린터를 그냥 확대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확대시키고, 일단은 확대시켜서 공부를 이제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고, 펌웨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펌웨어는 저도 공부를 했는데, 그 유튜브에서 북리지라는 그 유튜버님께서 펌웨어 수정에 관한 큐라나 그 펌웨어 수정하는 그 자료들을 상당히 잘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잘 올려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은, 펌웨어 수정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잘 보시면, 공부하면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3D 프린터를
얼마짜리가 좋을 것이냐, 뭐 이런 거, 얼마에 구매를 하는 게 나을 것인가, 아니면은 자작으로 나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해져 있는 게.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부분인 거지. 그래서 뭐 그래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요런 그냥 부속품들은 뭐 한 10만 원 내외에서 요런 10만 원, 20만 원 내에서 부속품들은 장만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요거 같은 경우가 지금 20만 원 미만대 프린터인데 요 부속품들이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얘네는 지금 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부속은 그래 별도로 다 이렇게 들어오기는 왔는데 조립을 직접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립을 하려면은 좀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 정도 걸리지 않을까. 제가 이거 하루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하루면은 인건비가 뭐 따지면 얼마인가. 한 20만 원 된다 그러면은 벌써 이게 한 40만 원짜리 프린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 부품값만 따진 거고 실제로 만들어지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격 차이가 어떤 사람이 조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정해져서 이게 얼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제가 프린터를 만든 것도 이게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이거 가치 상정을 얼마나 하지? 이거를 공부를 1년을 해서 이러한 부속품들이 일일이 다 발로 뛰어서 나가서 구매를 하고 해왔는데 이게 얼마라고 아직 산정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프린터를 판매를 하는 게 아니니까 공부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좀 그렇죠. 여러분이 제가 이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작 만들기 장점이라 그러면 자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장점이라 그러면 제가 장점을 올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자작을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막혀 있는 것보다 이렇게 오픈되어서 이렇게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오픈되어서 놓다 보면은 이제 흐름을 좀 알 수 있어요. 얘가 뭐가 고장이 나고 얘가 가서 이 부분이 뭔가 소리가 난다면은 얘가 뭔가 수정 작업이 좀 잘못되었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단순히 3D 프린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그 작업이나 공부를 할 때도 뭔가를 만들 때도 항상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얘를 만들 때는 이게 문제였어. 얘는 뭐 LN 가이드 이쪽이 수평이 맞지 않아서 이게 문제였어. 그리고 또 이 펌웨어를 수정하는 거 작업들도 내가 만약에 다른 뭐 어떤 코딩 공부를 한다던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공부하는데 얘는 3D 프린터 작업할 때는 코딩 펌웨어를 뭐 X축을 얼마나 설정하고 Y축을 얼마나 설정하고 리미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변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이제 접목을 시킬 때 다른 이거하고 이제 이 기계 말고 다른 기계를 만들 때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쉬워지니까 그런 걸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은 좋다는 거죠. 자기가 만든 제품. 왜냐하면 또 이거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더 크게 만들었을 때는 또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어떤 걸 비교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여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의견이 또 나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아니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많은 의견들이 쭉 달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많은 댓글들이 나는 자작을 해보니까 이런 게 어려웠다. 나는 초보에 있는데 그냥 사는 게 제일 좋아. 그 자작 만드는 거 왜 굳이 자작을 만들어서 사용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의견도 좋아요. 댓글을 쭉쭉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댓글을 보고 또 댓글을 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돼요. 자작을 했을 때는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채널에도 한번 놀러 와 봐주세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네요. 이런 자기 채널 소개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영상 밑으로 쭉 붙여가지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든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옳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것.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장 중요한 정신은 우리가 어떤 오픈 소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고 도움을 이제 나한테 적용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또 절대적으로 믿어도 얘기를 뭐 믿고 그걸 따라야 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인가에 무조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항상.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여기서 접목을 시키는 것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메이커의 정신이죠. 만드는 것이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만약에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을 쭉쭉쭉 달아주시고 그러면 제가 그 댓글에 맞춰서 또한 아니면 제가 또 이 자작 영상 자작 만들기와 그냥 어떻게 3D 프린터를 자작을 만들 것인가 구매할 것인가 뭐 얼마나 들 것인가 이런 데는 후속 영상들도 또 이 영상을 해서 못 보여준 게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한번 또 그 후속편으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의견에 대해서 한번 밑에 댓글로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 영상 어떻게 마음에 드셨으면은 좀 드시지 않았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 메이커 작업도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제 뭐 오래된 영상들도 있으니까 그 영상들도 봐주시고 잘못된 부분들도 왜냐면 이 자작이라는 것이 모르는 상태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정보 전달이라는 것들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고 이랬구나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일 거다는 거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다 그러면은 밑에다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서로 공유를 해가면서 좋은 그 공유의 그 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